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내는 양상입니다. 이 문제 이진공 교수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어제 서울지검이 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입 금지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지난 13일에 사건을 안양지청에서 재배당 받은 걸 감안한다면 한 10여일 만에 서류 검토를 끝내고 이렇게 수사에 나선 것 보면 속도를 내는 것 같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계산을 좀 한 것 같아요. 예, 문제는 검찰에서 불법적으로 법무부하고 검찰이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으면 자기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그걸 자꾸 말이죠. 장관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그러니까. 간부들이 그건 당연한 거다. 그리고 정당한 거다. 그러면 별 문제 없다 그러고 있잖아요. 목적이 좋으니까, 목적이 정당한 거니까 이것은 또 워낙 긴급했으니까 아니 까지 그 서류 좀 그렇게 위조 비슷한 서류를 좀 낸들 그게 뭔 문제냐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개혁을 한답니다. 맨날 그 개혁이라는 게 그런 그 정권 편의적인 그런 게 전부 개혁이라면 그 개혁은 망국적인 개혁이지.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이건 파악해서, 왜냐면 이게 잘못인지 아닌지, 이건 뭐 법무부가 잘못했든 검찰이 잘못했든 누가 잘못했든 이거 잘못은 잘못이라는 걸 법적으로 그것을 확실히 해놔야죠. 해놔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이거 적극적으로 이 수사에 들어간 거는 당연하지만, 근데 또 최근에 그 상황을 보면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대대적인 지금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고 대검 간의 갈등 양상이 지금 이 문제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고 대검에서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가 차치하다가는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빨리 속전속결로 끝내야겠다 뭐 이런 판단을 했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도 질질 끌어가지고 이성윤식으로 실실 덮어버린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윤석열도 이제 완전히 이미지에 다 가버리거든.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완전히 가버릴 거고. 근데 지금은 하나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 게 있어요. 대통령이 뭐라 하냐면 검찰총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린 바람에 그건 뭐 대통령이 정치적 레토릭이었던 뭐 아니었던 어쨌든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추미애 장관하고 현재 그 권력 실세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강력하게 수사를 해나가라고 지시를 한다고 해서 이제 시비 걸 사람이 없어. 어떻게 시비 걸겠습니까? 뭐 추미애는 여기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건에 대한 지금 수사가 속도감 있게 또 강도 높게 진행될 경우 이에 관련된 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라든가 이종군 대검 형사부장, 뭐 심재철 검찰국장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당시 사건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검이라든가 지금 그 윗선 수사라면은 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고 허위 내사번호 수사번호를 적은 그 이규현 검사의 어떻게 보면은 컨트롤 타워라 할까? 청와대 이광철 비서관. 거기서 아무래도 민정수석실에서 민정라인에서 쟁겼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와대에서 여러 차례 수사 관련 회의도 했다니까 그 위에 백원우, 조국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경우에 따라서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 문제 더더구나 김학의 사건 재수사 이것은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반드시 해결해내라고 밝혀내라고 이야기를 한 바로 다음에 있었던 일이거든.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문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라고. 이런 문제니까 이것은 어쨌든 밝혀내야지. 만약에 안 그러고 이게 대통령이 그 한마디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법이고 뭐고 필요 없어. 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 법을 위반하는 사람을 붙잡아다 처벌하는 그 사람들이, 그 주체가 우리는 법이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왜? 우리 위에 누가 있어? 우리 위에 대통령이 있어. 무슨 소리야? 대통령의 특별지시상이야, 하명상이야. 하면서 막 밀어붙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럴수록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새로운 바이든 시대가 들어서 트럼프 시대에 있었던 아주 그 뭐 탈법적인 그런 이제 뭐 행태들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이제는 자기들 적폐청산 과거에 대한 적폐청산 그만큼 했으니까 자기들 집권계에 있었던 적폐를 이제 청산할 때가 됐지. 이건 반드시 확실하게 이거 밝혀가지고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국민을 말이지. 그때 당시에 김학의는 아무런 피해자도 아니고 그냥 수사 대상도 아니었는데 민간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편에 따라 이런 식으로 하고 그것도 뭐 조회를 그 출국 여부 조회를 177회 했다 했습니까? 또 많게는 600회가 넘었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해가면서 국민들 예사로 자기들이 니들 그대로 너 하는 짓을 그대로 들여다보고 있어. 너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짓 나 알아. 이런 식이 되면 국민들 불안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또 이 추미애가 자격으로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지금까지는 장관으로 있기 때문에 몇 차례 또 법무부 입장도 나왔습니다만은 자기 SNS도 올려가지고 긴급 출금은 장관 권한이다. 옛날 황교안 전 장관 시절까지를 끌어들여가지고 소환해가지고 그런 주장을 펴면서 일개 검사한테 그런 모든 책임을 떠맡기면 되느냐. 거기다가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다. 특히 추 라인을 짜깁기 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지금 관련되는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친문 핵심들이고 추라인의 핵심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보복 수사하는 거 아니냐는 게 이제 정치권에서 또 역공을 펴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 추 장관이 말한 것이 내가 이 사람이 추라인이라고 불린 건 그 이후 내가 취임을 언제 했는데 그 전에 일인데 그걸 가지고 추라인에 엮느냐 이런데 그거 거꾸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전부 추라인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야. 예? 그런 사람이 적극적으로 지금 정치 권력의 논리에 따라서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거든요. 말은 그렇게 해야지. 그게 말을 해도 바르게 해야지.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자기가 보호하기 위해서 추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억지를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말이죠. 장관이 직접 그럼 장관이 직접 했어야지. 왜 그럼 그 위조된 위조 같은 그 서류를 가지고 하도록 했냐고. 지금 황교안 장관을 끌어들였지만 그때는 황교안 장관이 직접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그렇지. 근데 왜 박상기는 안 했느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 또 그것이 불법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긴급 출금의 경우는 장관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 일반 출금의 경우에는 장관이 할 수 있는데 이건 바로 현재 출국하는 놈을 붙잡는 거 아니에요. 그건 수사기관장의 날인이 있는 그런 당연하죠. 출금 정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지시한 것도 아니고 이래놓고는 이제 나중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고 그 장관도 장관이 직접 할 수도 있는 일이야든가 그 사람들을 추라인이라는 것은 내가 취임을 언제 했는데 그게 추라인이냐 그러니까 보복 아니냐 이랬는데 아니 거꾸로 말하면 윤 총장이 지휘하고 있는 지금 검찰의 수사팀이 딱 와가지고 파악해보니까 전부 추라인 사람들이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새롭게 나온 게 그 당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고 고소고발이 있어가지고 안양지청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착수를 2019년 4월에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걸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긴박한 상황이고 또 동부지검장한테 추인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수사하지 말고 그때 정보 유출된 거 그러니까 그 출금과 관련해서 김학의한테 거기 법무부가 이렇게 알려준 것인데 그런 것만 수사하라고 이렇게
압력을 가한 것이 또 나왔고 또 검찰국에서도 당시 법무부 안양지청에다가 다양한 경로로 압력을 넣어서 결국은 안양지청이 수사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런 사건마다 그 권력에 대한 그 수사 사건건이 보니까 뒤에는 오늘 어디 조선일보 보도 나오죠. 제목은 이성윤이가 있더라고. 사사건건이 그 뒤에 보면 이성윤이가 있더라. 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성윤 저 서울중앙지검장이 옛날부터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정권에 관계되는 정권의 어떤 타격이 될 만한 그런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때 집 뭉개버린다든지, 그거를 거부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가장 중요한 지검 아닙니까? 예. 그거 책임지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대한민국의 검찰 개혁? 그럼 검찰권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 가버렸습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권이 시스템에서 움직여야지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수사를 하고 말고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웃긴 나라죠.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그는 일개라고는 안 할게요. 아까 뭐 이제 일개 검사가 이거 일개 검사가 아니지.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고로 센 자리죠. 넘버 투맨 아닙니까? 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하기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검찰권 행사가 그냥 왜곡돼 버려, 뒤틀려 버리고 포기되고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냐.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문재인 정권의 적폐 중에 하나 아닌가. 이렇게 이제 다들 인식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도 덮으라고 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울산 사건 지금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같은 경우는 이전 수사팀이 다 수사를 해갖고 기소 의견을 내는데도 결재를 안 하고 최근에 논란이 된 게 그 채널A 사건의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판결이 나가지고 검사들이 그 수사팀들이 뭐 100몇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냈는데도 깔고 뭉개가 있어갖고 그 수사팀 검사들이 이 지검장을 찾아가서 항의하는 그런 집단 항명 사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공정 안 해요. 뭐 라임 옵티머스는 말할 것도 없고 뭐 나경원, 윤석열 처가 수사 뭐 이런 부분들 자기 쪽이라든가 권력 쪽에 유리한 수사는 그냥 무리하게 진행을 하고 권력 쪽에 불리한 수사는 다 덮어버려. 그래 이성윤 한 사람이 검찰을 이렇게 쥐고 흔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 뭐 경희대 대통령 후배라고 하지만 이게 정부가 또 정권이라는 거 한 일국의 경영을 책임진 그런 데 아닙니까? 예. 그런 데서 얼마나 좀 치졸하게 하느냐 하면 자 니들이 추미애 장관 아들 건드렸어? 나경원 너 한 봐. 그래가지고 나경원도 무려 13건의 혐의를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혐의를 걸었는데 지금 전부 무혐의로 나와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최강욱이 사건은 네. 그것도 깔고 뭉개고 있다가 9개월 동안 깔고 뭉개고 있다. 이제 결국 할 수 없이 이제 수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제 그럼 추 장관도 나가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앞으로 이성윤 지검장의 이제 이 위치도 좀 묘해졌어요. 왜? 대통령이 윤석열이 손들어서 버렸지. 지금 뭐 사실상 이성윤이는 완전히 검찰 내 특히 중앙지검에서도 왕따를 당해가지고 통제권을 상실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에 그렇게 셌을 때. 그러니까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옛날 대검 그 유명한 중수부장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검찰국장 최고 요직이라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아주 그냥 성성장구를 할 때 모든 힘이 이성윤한테 모여져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수사 뭐 다 틀어 막아버리고 정권한테 유리한 수사는 계속 시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은 이렇게 돼 있으면 오만 그러니까 권력을 너무 잘못 행사한 게 많다 이런데 네. 박범계 만약 이 사람이 이제 법무장관 된다면 곧 인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보니까 제가 볼 때 좀 꾀가 많은 사람이야. 예. 그렇죠. 이 사람이 좀 꾀가 이성윤을 있는데. 끌고 끌어안고 가겠습니까? 예. 내 생각에는 이성윤은 이래저래 지금 곤란하게 됐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처리할 건 분명히 처리하고 이래야지 끝까지 이런 식으로 수사를 막고 나서 뭐 이렇게 하면 이것도 이제 직권남용이 되거든. 예? 이렇게 됐을 때
자기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저러는지 우선 이성윤 지검장 스스로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난번 김옥준 1차장이 사퇴를 하면서 동반 사퇴해야 한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네. 그때 깨끗이 물러났어야 하는데 미련을 못 버리고 나는 아직도 할 일이 조금 남아있다. 그래갖고 지금 뭉개고 있다가 사람 무섭게 돼가는 것 아닙니까? 검찰사에 오명만 더 남길 것 같아요.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그때 그렇게 해줬더라면 이성윤이야 우리가 그렇게 안 봤더니 사람 사실 아니었네. 사람 정말 올곧은 사람이고 이랬네고 이미지가 달라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추미애가 거기서 타격을 입었을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추미애도 그때 끝났을 거 아니에요. 끝났으면 끝났죠. 추미애 구해주는 게 되는 거거든. 그게 지금 와서 그렇게 질질 끌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성윤 지검장이 앞으로는 그때 그만두는 것보다 더 힘들게 그만둬야 될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르죠. 문제는 자기 입맛대로 인사를 하니까 어디 좀 서울 고검장이나 어디 좀 있다가 검찰총장 시킬지 모르죠. 윤 총장 물러나면은. 문 대통령도 그렇게까지 가면 이제 근데 문 대통령이 정말 실질로 요즘 가만한 거 보면 인사하는 거 보면은 문 대통령이 자기가 자꾸 하는 것 같지도 않아. 누구 무슨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죠. 아니 누가 옆에 그러니까 문 대통령한테 그거를 일일이 대통령이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하고 이거 힘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좋은 그룹인지 뭔지 여하튼 자기들끼리만 해. 자기들끼리. 김학의 수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대전지검 이두봉 지검장이 지휘하고 있는 월성 1호기 수사 여기는 그동안 공무원들 한 3명 사법 처리했지 않습니까? 2명은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해서 재판에 넘겼는데 이 사람들은 400페이지가 넘는 정부 문서를 다 밤에 몰래 들어가서 없애버리는 사람들이고 지금 다음 주에 이 탈원전 정책의 지휘탑이었던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을 소환 조사를 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탈원전 수사가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 코앞까지 쳐들어왔다 이렇게 봐야겠죠. 백운규 장관은 이제 만약에 소환 조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소환 조사에 순순히 응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조사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 백운규 전 장관 당시 장관한테 지시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가 될 거 아니에요. 청와대 무슨 비서관들이 시금방정이 자기들이 했는지 아니면 자기들도 보필하는 차원에서 했는지 그건 이제 그때 밝혀질 거고 이러면 대한민국의 탈원전 정책이 그 방향 자체를 시비 걸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자기가 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고 자기 나름대로 철학으로 그렇게 했다는 건 모르지만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이 전부 만약에 위법이나 탈법적인 그런 행태로 일관됐다면 이거는 뭐냐면 책임을 져야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앞으로 이 문제가 그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 그 자체를 훼손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월성 수사는 지금 백운규 전 장관이 소환 조사가 된다면은 이어서 장재훈 한수원 사장이라든가 최이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청와대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또 중간에서 지휘를 다 한 사람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어떻게 보면은 거기가 일종의 사령탑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월성 가보니까 그 외부 철근이 녹슬어 있다고는 보고를 해갖고 문제를 일으킨 문미호 과학기술보좌관인가요? 과학보좌관인가 있었죠. 이런 사람들까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위에 이제 당시 사회정책 수석이었던 김수현 뒤에 이제 정책실장이었고 그 당시 정책실장은 장하성 지금 주중대사 아닙니까? 이런 쪽에까지 수사가 진행이 된다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그 갈 것이 문재인한테까지도 가지 말라는 법은 없죠.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그 박근혜 정부의 그 불법 비리 이걸 하나하나 캐냈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 전부 일일이 관련된 사람이란 된 사람 모두 다 끄집어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대통령한테 갔죠. 문재인 정권은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왜? 문재인 정권이라고 해서 수사를 그 밑에 말단 직원한테만 몇 개 아니면 백운규
너 죽을래 했다는 거지 밑에서 그러니까. 그거. 근데 자기가 당시 원전 정책 과장이 이게 3조 뭐 7천억인가짜리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안 그 봉사를 한 거 그것만 해도 7천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1년인가요? 더 가동을 시켜야 한다고 하니까 너 죽을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관이 너 죽을래? 이런 소리 했을 때는 자기 판단으로 그런 소리 했는데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 명령이 누구 명령인데 어명이 떨어졌네. 어떤 지엄한 명령인데 네가 감히 그 타임 야 철없는 소리 하지만 너 죽기 싫으면 알아서 해 이렇게 됐을 거라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백운규 분 아니라 그 이상 또 옆으로 퍼져나가면 뭐 당시에 정책 책임졌던 장하성이라든지 다 일단 수사를 받아야지. 예, 자기들은 그렇게, 먼저 수사를 안 받아요. 예,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나라 돈을 그렇게 만약에 그거 나라 돈이 그 낭비되고 허비되고 잘못 써야되고 아니면 그 나라 돈이 내버려졌다. 이래 되면 그 돈을 자기들 물어내든지 국민 돈인데 그것도 한두 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윤석열 총장도 자기 이제 앞으로 임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7월까지.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 확실하게 그동안에 가졌던 의지를 수사 결과로서 보여줘야죠. 옳은 말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총장이 의지를 가지고 지금 월성 1호기 수사를 벌이고 있고 또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이 모두 궁극적으로 보면 청와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지시가 내려가기 때문에 밑에서는 일종의 집행 역할을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윤 총장이 지금 칼을 빼든 이상 끝까지 의지를 굽히지 말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대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